이제 여기서 만든 패밀리를 저장을 잘 하시고,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창 패밀리를 열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지금 만든 거, 이거 유리 잡는 틀이죠. 유리가 붙어있는 창인데 얘를 로드 시키겠습니다. 프로젝트에 로드 후 닫기에서 로드 하시고, 일단은 작업 기준면 기반이다 보니까 얘가 이제 바닥에 놔지는 게 아니고 어딘가에 면을 선택하면 놓을 수 있게 선택이 되죠. 그 위치는 상관없으니까 평면도를 열어서 여기에다가 평면도로 와서 작성 메뉴에 간 다음에 구성 요소를 누르면 미석이 창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이제 배치하는 상단을 보면은 면에다 배치할 수 있고 작업 기준면에 배치할 수 있고 둘 다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 기준면에 배치하겠다라고 누른 다음에 이 바닥에 근처에다가 하나 놓을게요. 이거를 만들 때 작업 기준면에도 작업이 되게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면에도 배치가 되고 작업 기준면에도 배치가 되고 하는 거예요. 그 작업 기준면에 배치하겠다 누른 다음에 그냥 이 창문 근처에다 놔둔 겁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이 틀을 어디에다가 놓고 어떻게 바뀌게 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만약에 이 창문을 저희가 만든 거를 유리 같은 경우는 이 패밀리를 열어서 여기다가 그냥 고정을 잘 해주면 자동으로 잘 바뀔 거예요. 그 유리는 나중에 만든다고 치고 요것만 위치를 잘 바뀌게 해 놓으면 문제는 없을 건데, 얘가 만약에 단창만 만든다 그러면 가운데를 기준으로 이렇게 구속이 돼서 움직여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가운데, 요 가운데가 구속이 돼도 되고 길이 매개 변수로 절반 플러스 얼마 이렇게 해서 매개 변수로 움직여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이쪽에다 고정시키면 되겠죠. 여기 보면은 이쪽에 지금 참조평면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기 부분에만 참조평면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고정시켜서 이쪽으로 작성이 되게 묶어주면은 나머지는 수식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가 이중창이라고 한다면 참조평면이 묶어줄 참조평면이 필요한데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고 여기서 하나가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되겠죠. 이렇게 한번 생긴 게 또 있겠죠. 그렇다고 치면은 얘네들이 움직일 참조평면을 전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참조평면의 위치를 보니까 위에 있는 거 두 개 요거하고 여기를 묶어서 쓴다고 생각해 보면 참조평면을 요쯤에다가 하나를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면 요 모서리에다가 두 개를 묶을 수 있죠. 여기도 보면은 이쪽에다 만들어주고 여기다 만들어주면 여기 모서리를 묶어주면, 또는 여기를 묶어주면, 여기가 아닙니다. 잘못 만들었습니다. 네. 뒤쪽입니다. 뒤쪽에다 묶어주면은 어쨌든 가능해질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게 하나가 있고 가운데 하나가 있고 아래쪽으로 이런 식으로 생기는 애를 구속을 한다고 치면은 이쪽이든 한쪽을 고정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여기 기준이 필요할 거고, 이쪽 부분 여기를 만들어 주고 이쪽에 있는 애하고 이쪽에 있는 애를 동시에 묶을 거니까 하나씩 별도로 하셔도 되지만 하나를 그려서 기준을 하나를 가지고 둘을 묶을 수 있으면 수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에다 참조평면 하나 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건 여기다가 구속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어쨌든 둘 다 작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거의 위치를 여기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매개 변수를 걸어서 중심에서 얼마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넣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하나 더 있는 거는 아래쪽에다 참조평면을 하나 더 만들면 이쪽에다 묶어서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서 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쓰게 되면은 참조평면을 몇 개 안 그리고 최소한으로 그린 다음에 두 개 창문을 묶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가면서 쓸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가를 좀 이해하셔야 이 과정을 따라올 수 있으세요. 대충 이렇게 하는 이유 아시겠나요? 혹시 좀 헷갈리시는 분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참조평면을 써서 이쪽에 창틀이 떨어져 있는 위치를 잡아줘야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이 양옆에다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창 두 개짜리들이 생길 수 있는 중심의 위치를 두 개를 잡을게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저희가 만든 창문 패밀리에 참조평면이 들어있는 곳들을 잘 생각해 보면 이쪽에만 들어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쪽에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렇다면은 얘를 뒤집을 수 있어야겠죠. 뒤집어야 이쪽에서는 참조평면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다고 치는데, 반대쪽에서는 이쪽에 참조평면이 없으니까 끝단밖에 구속을 못하거든요. 물론 끝단만 있어도 여기다 고정을 하면 되긴 해요. 대신에 얘를 왼쪽 오른쪽 위쪽 아래쪽 뒤집을 수 있으면 조금 더 수월할 겁니다. 그래서 이 틀 만들던 패밀리를 누르고 패밀리 편집에 들어가서 평면도로 간 다음에 한쪽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얘를 반대쪽으로 뒤집을 수 있도록 컨트롤이라고 하는 얘를 왼쪽 오른쪽 뒤집을 수 있는 거, 그 위아래는 사실 안 뒤집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은 중심선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반반 만들었으니까 위아래 뒤집는 건 큰 의미가 없죠. 뭐 그래도 위아래 뒤집고 싶다 그러면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서 프로젝트에 저장하시고 프로젝트에 넘겨서 덮어 씌우기 해두시면 이 창틀은 왼쪽 오른쪽이 뒤집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쪽에다가만 몰아서 넣은 이유는 얘를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뒤집혔을 때, 반대쪽으로 뒤집혔을 때 강한 구석 조건이 있는 쪽이 이쪽이라는 걸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쪽에 넣습니다. 가운데다 넣었으면은 강한 구석 조건이 있는 쪽이 어느 쪽인지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집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한쪽 먼저 해보면은 아까 전에 계획했던 대로라고 하면 여기 있는 이 패밀리의 이쪽 부분 아래쪽 부분이 이쪽에 구속이 되면 되겠죠. 여기에. 그 다음에 얘를 뒤집어서 미러를 한 다음에 이쪽 부분이 여기에 구속이 된다라고 치면, 여기에 구속이 되면 이 두 개 창문은 이 선하고 여기 있는 참조평면에 의해서 위치가 고정이 되겠죠. 그래서 정렬 기능으로 왼쪽에다가 먼저 보신 다음에 하십시오. 또 따라하게 하시다 보면은 놓쳐요. 그리고 왠지 하다 보면 잘못된 부분이 발견되고 이러면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신경이 가면서 또 못 보고 또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구속을 시키고 여기 부분에 아래쪽에 있는 참조평면이라고 뜹니다. 여기 약한 참조긴 한데 여기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어서 잠금해주면 이 선에 의해서 얘가 움직일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에 의해서 얘가 움직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애를 다시 한번 CS 눌러서 작업 기준면에 우선 배치를 할 건데, 스페이스바로 뒤집으면 이쪽으로 뒤집히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쪽 부분에 위쪽 면을 잠가주고 오른쪽 끝면을 잠가주면 이제 가운데 부분은 길이 매개 변수를 써서 수식으로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묶은 겁니다. 바깥쪽으로 빼보면 이런 상태인 거죠. 이 두 개는 어쨌든 구속이 잘 돼서 창틀이 늘어나면 이제 같이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묶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쪽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유사항목 작성을 하면 상단에 이제 작업 기준면 배치해서 참조 레벨에다 우선 넣을 거고, 위치를 잘 보면은 이제 얘가 어디로 묶여야 되는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은 여기다 묶으면 돼요. 이 하단에. 그래서 갖다 놓고 정렬 기능으로 측면을 묶어주고 이쪽 면을 묶어주면, 반대쪽은 뒤집어서 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강한 구속 조건이 있는 게 오른쪽에 있으니까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뒤집어서 강한 구속 조건이 있는 쪽을 여기다 묶어주는 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가져다 놓고 정렬 도구로 묶어주고 이쪽에다가 묶어주시면 됩니다. 아, 반대로 묶었네요. 다시 한번. 이 아래쪽에다 묶었어야 되는데 잘못 묶은 것 같아요. 유사항목 작성해서 작업 기준면에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돌려서, 그러니까 처음에 그 2D로 어떻게 만들 거다라고 하는 계획을 한번 스케치를 했었잖아요. 그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야 돼요. 그 계획대로 유사하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산 수식을 넣어서 묶어 볼 건데, 일단은 여기에서 여기, 그러니까 이 창틀이 움직여야 되는 이 선이 여기랑 같아야 되잖아요. 여기랑 같아야 되는데 이쪽 값이 움직이게 하는 매개 변수는 아까 만들어 놨었어요. 여기 창틀 두께라고 하는 매개 변수로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면 조금 귀찮지만 이 참조평면의 위치가 여기에서 하나 만들어지고 이쪽에서도 하나 만들어져야겠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두 개의 치수는 창틀 두께만큼 유지를 하면 딱 붙은 위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을, 그 참조평면이 매개 변수를 있으니까 그 위치에 같은 값을 준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창틀 두께 값을 바꾸면, 창틀 두께를 80이라고 바꾸면 여기 저희가 집어넣은 얘도 같이 움직이겠죠. 같은 기준을 같은 값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여기 있는 하나의 이거의 길이를 조절을 할 건데, 이건 조금 헷갈리실 건데, 뭐 여러 가지 다른 수식을 넣는, 그 수식이니까 다른 좋은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기 그 안쪽에 있는 이 창문이 가지고 있는 매개 변수 값 중에 쓸만한 애들을 골라서 길이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있는 거를 매개 변수 연결 안 시켰으니까 매개 변수 연결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은 창틀 재료라고 하는 매개 변수를, 이거랑 같은 거 쓰겠죠. 뭐 밖에 있는 거랑 같은 거 쓸 거니까 창틀 재료로 연결을 해주고, 창틀 너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창틀 너비로 만들긴 했는데 사실 유리를 잡고 있는 틀이니까 창틀이랑 헷갈리면 안 되니까 새로 만들게요. 그래서 이거는 유리틀 너비 이렇게 바꿀게요. 이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창틀의 높이, 요거는 유리틀 높이로 바꾸면 되겠네요. 창틀 두께는 유리틀 두께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네요. 아까 이름을 유리틀로 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걸 헷갈려 가지고 창틀의 폭은 유리틀 폭 이렇게 만들게요. 뭐 기타 나머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든 매개 변수를 연결해서 여기의 길이, 이쪽에서부터 얘가 여기에 중간이 되는 위치가 올 수 있는 길이를 계산을 한다 그러면 유리틀의 너비라고 하는 값이 여기에 있는 요 길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보면 유리틀의
폭이라고 되어 있는 값이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에까지 값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 중간을 딱 걸치는 곳까지 오려고 하면 유리틀의 폭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창의 폭값 나누기 2를 한 값에서 2를 한 값은 여기를 뜻하죠. 여기 값만큼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값을 가질 거잖아요. 이 값을 가질 건데 요 길이가 아니고 여기 길이 값에서 뭘 빼고 뭘 추가해야 되냐면 이만큼을 추가해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값 유리틀 너비의 2분의 1 값만큼 추가되어야 되고 2분의 1 값만큼 추가되어야 되겠죠. 유리틀 너비의 2분의 1 값만큼 추가되어야 되고 창틀 두께 값만큼 마이너스가 돼야 되죠. 여기가 제외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 길이 값을 가질 거다가 되는 거죠. 그걸 수식으로 쓰시면 해결됩니다. 일단은 이제 여기 있는 창문들은 4개를 동시에 선택을 했고요. 작업 기준면 자체는 실로피에다가 구속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실로피에서부터 얘가 이제 작성이 될 건데, 인면도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인면도에서 보시면은 실로피보다 조금 더 올라가야 돼요. 왜 올라가야 되냐면, 여기 틀이 있잖아요. 틀이 있기 때문에 저 틀 높이만큼 창문들은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요 밑에 보면은 여기서 될 게 아니고 요 위쪽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인면도에서도 참조평면을 밑에다가 하나 그리시고 디멘전 하신 다음에 매개변수를 묶어서 여기가 창틀의 두께만큼이겠죠. 두께만큼 올라간 참조평면을 만드시고 이 참조평면의 이름을 이거를 유리틀 설치면이라고 이름을 준 다음에 여기 있는 애들은 실높이가 아니라 작업 기준면을 유리틀 설치면으로 바꿔주면 여기서부터 설치가 되겠죠. 물론 쟤네들이 설치되는 그 호스트에서 설치되는 높이 값이 있으니까 얘네를 매개변수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고정한 부분을 보면은 이쪽 끝에다가 얘를 고정을 시켜놨고요. 이 밑에 면에다가 여기 있는 창문을 고정을 시켜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창문이 옆으로 늘어나는 값하고 위로 높아지는 값은 수식을 쓰든 뭘 하든 고쳐주셔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높이 부분의 관계를 수식으로 쓰려면 뭐 실내라든지 인면도에서 보면서 무슨 값에서 무슨 값을 빼면 얘가 높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되겠다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가로 세로,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얘가 딱 가운데까지 걸치게 하는 값은 평면도를 보면서 어떻게 계산식을 넣으면 얘가 되겠다는 평면에서 하셔야죠. 그래서 실내에서 먼저 해보면 일단은 이 창문의 높이라고 하는 게 인면에서의 창문의 높이 보면은 우선은 요 하단은 여기서 고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높이를 잡아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높이를 해주면 되는데 이 높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창의 높이였을 건데 여기가 창의 높이였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 밑에서 창틀 두께라고 하는 값을 45mm를 미리 적용했으니까 창틀 두께값만큼 딱 한 번만 빼주면 그게 얘의 높이가 되겠죠. 더하기 빼기 하는 거죠. 창틀 두께, 그러니까 요 사이는 높이 값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의 높이는 이 창의 창의 높이는 여기 전체 창의 높이에서 창틀 두께 곱하기 2만큼 빼면 이 높이가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한 번은 미리 뺐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만 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식에서 이게 이제 유리틀이죠. 유리틀의 높이는 창 높이가 아니고 높이네요. 그냥 높이 마이너스
창틀 두께 한 번만 빼주면 되죠. 저랑 같은 식으로 만드신 분은 한 번만 빼시면 돼요. 만약에 기본 실로피에 설치하신 분은 창틀 곱하기 2만큼 빼시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 수식이 너무 복잡해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좀 줄여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높이가 이제 맞아야 되는데 안 맞는 이유는 그러네요. 이런 식으로 해서 수식을 고쳐서 넣으시면은 맞게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평면에서의 크기도 어떻게 넣으면 좋을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 프레임이 창틀 두께만큼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이 가운데 부분이 절반이 걸려야 되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슨 식을 연결하면 될지를 잘 찾아보시면 되겠죠. 하나 더 남았어요. 얘네들의 위치 해주셔야죠. 이 창틀하고 밑에 있는 창틀이 얼마나 붙어있게 할 것인가, 또는 뭐 벽체에서 떨어지게 할 것인가로 결정하셔도 되고, 가운데 부분에서 얼만큼씩 떨어지게 하는 값을 조절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본인의 방법이 있겠지만, 이 가운데 있는 기준으로 EQ를 묶은 다음에 내가 입력한 거리값만큼 떨어지게 해도 되고, 수식을 걸어서 이걸 만약에 A라고 한다면 A라고 하는 값은 여기에 있는 값 곱하기 4 하셔도 되고, 그럼 항상 4개가 붙어 있겠죠. 만약에 여기 두께를 바꾸면 곱하기 4 값이 이 값이 되니까 당연히 이 값이 떨어지겠죠. 아니면은 저라면은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여기하고 여기까지의 EQ 매개 변수를 걸어주고, 여기에서 여기 값을 만약에 제가 변수라고 그냥 만들게요. 변수 A라고 만든다고 치면 이 변수 A는 이거 값, 여기 가운데는 딱 붙어 있고 싶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더 도면으로 보일 때도 낫고, 실제로 좀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 부분을 한 예를 들면 1cm 정도 떨어진다 그러면 이 값 곱하기 하나 둘이죠. 둘하고 곱하기 2 그리고 더하기 10mm 값이 얘가 되라 그러면은 저 두께 값이 바뀌어도 알아서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에 들어와서 변수 A라고 하는 값은 내가 조절할 건 아니고 값에 의해서 조절됐으면 좋겠는데, 유리틀의 두께값, 유리틀 두께라고 하는 값을 곱하기 2를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한 5mm 정도만 하든지 10mm만 하면 자동적으로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7mm 이렇게 하면은 이 값이 바뀌면 항상 바뀌겠죠. 예를 들면은 창틀 유리틀 두께를 30으로 바꿔도 저 관계는 유지되겠죠. 45로 바꾼다고 해도 이 관계는 유지되겠죠.